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30일 화요일 방송 2025년의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2025년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 다사다난하기도 했고 올해는 우리가 국장이 워낙에 수익률이 좋았어 가지고 진득하니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사람 심리가 수익률이 뭐 막 20-30%, 40-50% 올라오면 팔고 싶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진득하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또 특정 종목들 수익 많이 내셨던 한 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슬라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그래도 계속 쭉 들고 계셨던 분들은 또 흔들릴 때 더 사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 내셨을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엉덩이를 탁 붙이고 있으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엉덩이 잘 붙이고 있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뉴스 잘 전해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방송이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인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잠시 후 저희가 클로징 때 또 쭉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30일 화요일 이제 오늘이 국장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 밤사이에는 조금 쉬어갔어요. 미증 씨가 착실은 뭐 많이 할 게 있나 싶긴 한데 좀 많이 거래도 한산하고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국장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른 그런 가운데 미장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2% 넘게 올랐고요. 그 밖에 기술주들은 좀 혼조를 보였는데 특히나 뭐 테슬라의 주가가 연이틀 꽤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2%대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 3% 빠졌네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오늘 브로드컴도 좀 쉬어갔고 반면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동안 또 쉬어갔던 인텔의 주가는 초록불을 켰습니다. 자, 밤사이에 있었던 또 시장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질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분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유종의 미를 걷어주실 분이죠. 오건영 우리 단장 신한 프리미엄 패스 파트너 파인더의 파트너 누구죠? 오건영 단장님 모시고 연말을 정리해보고 또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또 바라봐야 하는지 경기, 경제 물어보고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면밀하게 정말 오늘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월간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황맨 박명선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명선 씨 얼굴 보여달라고 잘생긴 명선 씨. 명석입니다. 명선 씨는 누구예요? 명성도 있고 명선도 있고 명석도 예.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있네요. 괜찮아. 저도 예전에 이도은, 여도운 뭐 다양하게 이름을 저는 예, 뭐 성까지도 안 부렸습니다. 바랍니다. 네. 예. 우리 명성님 예. 얼굴로 방송하는 명성님. 그렇지요. 얼굴 빼면 시체라는 얘기들 많이 고개 왜 이렇게 끄덕거려요? 뭐 마지막 날인데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러려니. 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원래 제가 알기로는 내일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또 예. 다들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아침에 방송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졸린 눈을 부미고 6시에 그러게요. 모여야 되는데 그건 좀 약간 고문인 것 같다. 내일 우리 더 주무시라고. 하루 정도는 쉬자. 우리 다 좋아요, 같이 좋아요. 쉬자. 여러분 네. 제가 쉬고 싶어서 그런 건 아시죠? 저의 열정. 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불편하게 막 6시부터 막 9시까지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쉬자. 오늘은 하루만 쉬자 해가지고 내일 하루는 저희도 국장 휴장과 함께 쉬고요. 1월 2일에 30, 31일장. 1월 1일은 또 휴장입니다. 모아서 저희가 또 명성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내일 나오고 싶어요? 저도 뭐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나오고 싶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쉬게 하죠. 그럼요. 네, 너무 네. 힘들잖아요. 네. 내일 다들 어디 휴가 가신 분들도 많고 저희 방송을 또 그 증권가의 PB분들이 되게 많이 모신대요. 그래요? 그분들이 저희가 방송하는 게 얼마나 또 곤욕이겠어요. 저도 최근에 그 운동하는 곳에서 음. 저는 몰랐는데 이제 다 네. 운동 끝나고 나서 그 같이 했던 형이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너 팬이라고. 팬. 뭐 왜 팬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증권사 영업하시는데 네네. 이거 3% 맨날 보신다고.
근데 왜 그걸 얘기를 안 했지? 너가 너무 싸가지 없게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다고. 그래서 해명해 주셨냐고. 아니,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뭐 얘기는 명성님이 해줬다고. 예. 약간 차가워 보일 수 있고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어디 가면은 약간 무서워 보일 수 있는데 해치지 않아요. 예, 말 아, 거세요. 그럼요. 예. 예, 인사해 주시고 하면 해치지 않아요. 물거나 뜯지 않습니다. 착한 예. 사람입니다, 저. 예. 착한 사람이에요. 다들 선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표정이 약간 뚱한이 있다고 겁먹지 마시고 인사하고 싶으면 편하게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밤 사이에는 좀 시장이 조금 이제 산타가 미국은 안 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국장인 지금 산타가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채팅창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뉴또하 국도상. 뉴욕 증시 또 하락, 국내 증시 또 상승. 그런 걸 또 뭘 줄여. 그게 맞아요. 오늘도 아마 맞을 거예요. 네. 다들 보셨겠지만 그 진짜 산타가 뉴욕 증시는 패싱을 하고 네. 국내 증시로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제 국내 증시가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갔잖아요. 코스피가. 위력은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왔는데 간밤에 또 다른 종목들은 안 갔지만 마이크론 혼자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어 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보통 요새 국장이 먼저 네. 이렇게 한번 올라주고 그러면은 따라와라 또 그러잖아요. 마이크론이 티키타카 쳐줬으니까 오늘 또 이제 국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올라가야죠. 좀 욕심을 조금 아, 그래요? 내려놔야죠. 네.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연속으로 올라가면 힘들죠. 조금 코스피 쉬어가지고. 신고가는 한번 보고 끝냈으면 좋겠어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예,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내년도 우리는 시장이 있으니까 아, 너무 예.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만 오른 장입니다. 맞아요. 뉴욕 증시는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울었어. 미국 사람들이 울었어. 많이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산타가 선물 안 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진심이다. 네. 그게 느껴지는 그런 연말의 장인 것 같고요. 뭐 아까 화면 보셨던 것처럼 3대 지수와 러셀 2000 모두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S&P 500 맵 보시면 빛나고 있는 종목 딱 하나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4%. 인텔은 그게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원래 인텔에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50억 달러. 아, 돈이 들어왔대요? 네, 그거 이제 교환이 됐다고 하고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AI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네. 또 월마트, 로키드 마틴, 뭐 엑슨모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 우리 뭐 서학개미 분들은 그닥 재미없죠.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3%또 하락했고 팔란티어가 또 2.4%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까지 저는 뭐 크게 이게 문제가 생겨서 하락하는 거라고 보지 않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좀 약해졌어요. 확실히 뉴욕 증시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좀 회복이 되면 지금이 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셀 2000 역시 울긋불긋한데 확실히 붉은색이 좀 더 많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연말이라서 좀 쉬고 계시구나 라는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일단 금리는 4.11%까지 0.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부담은 확실히 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달러도 여전히 98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간밤에 금이 좀 많이 빠졌어요.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여기 단기 딱 급등을 해서 조금 그렇죠. 빠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 지난주 금요일에 또 너무 많이 올라왔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요거 조금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트윗에 한번 남긴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는 소폭 상승을 했네요. 근데 올라도 뭐 57달러 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 크게 없죠? 시장에 부담되는 그런 수준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향들 쭉 파악을 한번 해봤고요. 네. 금리도 봐야 되나요? 금리 봤나요? 금리 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미국 시장은 31일까지 하기는 합니다. 반장이죠. 그렇죠. 저희도 반장이긴 네. 한데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납기일이라서 쉬고 올해 어떻게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한국보다는 조금 덜 올랐죠. 그렇죠. 결국 연간으로 따지면은 조금 아쉬웠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있죠. 특수성.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올해를 맞았고 국내 증시는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를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4월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큰 하락을 맞았던 그 시기에 미국은 더 세게 맞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바운드도 뭐 물론 강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국내 증시는 지난해 약했던 데다가 4월 관세 리스크 이런 것까지 다 극복을 해내면서 많이 올라왔던 근데 굳이 비교하면 국내 증시랑 비교하면 그런 건데 어쨌든 뉴욕 증시도 올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거의 7천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6,912, 뭐 0.25%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연말에 올려놨으면 사실상 신고가 내고 마무리를 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대로 끝나려나 봅니다. 근데 나스닥이 조금 아쉽죠. 신고가를 결국 깨지 못했어요. 신고가 마지막에 쓰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어서 요게 이제 내년에 전망을 봤을 때 혹시 또 진짜로 뭐 기술주를 줄여라 이런 사람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진짜로 그런 흐름이 오나라는 우려를 해봄직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놓을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이 두 가지잖아요. 이제 그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멀티플이라 함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뭐 금리가 하락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내년에는 이제 멀티플보다는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도 두 차례밖에 안 되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실적 위주로 갔을 때도 기술주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 기술주가 월드 테크놀로지 전 세계 기술주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지 테크 어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기술주를 줄이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내년에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올해 그리고 재작년 비교했을 때 네. M7의 그 수익률은 조금씩 약해지기는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 쏠림이 조금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주를 뭐 놓고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술을 줄이지 기술주를 줄일 수는 없다. 아 그런 말이 있나요? 방금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술 여러분 죽자네요. 술 드시지 말고 그 돈으로 기술주 사세요. 아, 건강도 좋습니다. 지키고 여러분의 자산도 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뭐 그래도 기술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네. 하신 분들도 있을까봐 또 이런 차트도 준비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술주를 비롯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처음 4%는 10년 동안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 나머지 96%는 그 10년 이후에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인고의 네.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여기서도 비싼 거 아니야? 여기서도 한 10년 동안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비싸다 하는데 네. 오히려 그 이후가 더 발동 걸리는 종목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여전히 늦지 않은 종목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뉴욕 증시는 항상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그 관점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2026년 전망을 그 모건 스탠리부터 쫙 이렇게 누가 그 엑스에 이쁘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요거 딱 챗GPT나 제미나이 느낌이 네, 그쵸. 싹 느낌 나네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를 봤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뭐 모건 스탠리에서는 아마존, 엔비디아, 나스닥, 아스테라랩스 뭐 이런 종목들 결국 기술주가 중심이고요. 여기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 몽고디비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AI 인프라 여전히 내년에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시클리컬 이제 조금 확장된다면 경기 민감이 좀 올라올까? 그리고 네. 헬스케어가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헬스케어를 중요하게 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와 AI 그리고 인터넷까지 중요하다고 봤고요. 네. 에스티로더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이게 뷰티 쪽도 보지만 중국 쪽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을 좀 보는 그 IB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미국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티로더 하면 중국 수혜주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네. 수혜주 하면 또 예전에 그 명품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쵸. 그런 쪽도 최근에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자 그리고 RBC 캐피탈에서도 요거는 흥미롭네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또 어쨌든 소비자 단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메타는 뭐 AI의 광고 리더다. 그리고 우버와 도어대시, 마이크로소프트, 인투잇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 아마존 역시 빠지지 않는 세일즈포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자, 그리고 에버코어 ISI에서는 리테일과 컨슈머 쪽을 또 주목을 했습니다. 소비재 중에서 월마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오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항상 얘기했던 K자 경기, K자 경기 수혜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월마트, 아마존, 울타, 홈디포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했고요. GE버노바 역시나 AI 인프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그리고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쪽을 봐서 에버코어에서는 이 라이브네이션, 이게 공연 관련된 엔터 업체잖아요. 라이브네이션을 좀 주목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BTS 콘서트 저런 것도 그럴 수도 저기랑 있죠. 연결해서 내년부터는 또 이제 네. 콘서트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울프 리서치에서는 마이크론, 페덱스, 오라일리, 그리고 다든 레스토랑, 루멘텀이 최근에 이제 광 트랜시버 이런 걸로 굉장히 핫했는데 여전히 내년에도 인프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다 보는데 그 안에서 보는 색깔이 조금씩 다양하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키 테마는 역시나 테크주, 그리고 디펜시브, 여기 이제 방어주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동성을 좀 해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히 올해까지 좀 많이 올라왔다, 3년 연속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은근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제프리스는 인터넷에서 엠로빈, 우버, 스포티파이, 레딧,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서비스나우, 쇼피파이, 바이오테크, 요거는 뭐 제가 잘 몰라요. 이거는 뭐 이게 너무 중소형 바이오텍이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실 바이오 종목들도 제가 명확하게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 미국 바이오텍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정도만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이 퀀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쪽이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양자가 뭐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 우주랑 양자가 되게 비슷한 프레임에서 출발하는 게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이 우주를 먼저 가는 거를 막으려고 이제 뭐 트럼프 임기 안에 달에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왜 과거에 그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했을 때도 결국 달에 깃발을 먼저 꽂은 게 미국이라서 그쵸. 거기서부터 완전히 그게 승패가 정해졌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양자 쪽에서도 좀 깃발을 먼저 꽂으려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이제 광물 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프리포트 맥모란 최근에 구리 가격 많이 올라가면서 프리포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내년에도 뭐 금, 은, 구리 이런 쪽은 계속 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너무 많은 섹터가 있는데 결국에는 AI를 중심으로 계속 내년에도 좀 봐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다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교집합을 찾다 보면은 네. 그 교집합을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를 보면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되게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좋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맞아요, 진짜. 관련한 기업들 보니까 주가가 막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러면은 뭐 투자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미국 시장은 항상 보면 엉덩이를 이렇게 깔고 앉아서 길게 보는 그런 관점이 그쵸.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주식을 할 때 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뭐예요? 남들이 좋다는 걸 사야 된대요. 남들이 좋다는데 뭐야? 에이, 그거 안 돼. 다들 좋다니까 나는 안 사. 내가 봤을 땐 그거 아니야. 그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게 계속 간대요. 네. 그러니까 나의 심리에 반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곤 하죠. 나를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반대로 한번 해보네. 나를 이기는 전략 한번 내년에는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이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올랐던 탓에 어제는 꽤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금, 은도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일론 머스크도 은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요게 좀 들어갔어요. 은 거래에 대해서 증거금 요건을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25K면은 25,000달러 정도는 있어야 은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못을 박아버린 거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약간 투자 경고 같은 거 하나 붙인 거예요. 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게 뭐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이제 가격의 하락을 좀 만들어냈고요. 근데 이거 하락한 거 가지고 다들 그렇게까지 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어차피 금과 은은 내년에도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전히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근데 이렇게 한 번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장기적인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금은이 좀 빠지니까 그 어제 딱 그 개장하는 초반에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제 흐름을 좀 가져왔었어요. 올랐어요? 결국 근데 빠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전 빠진 것만 봐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이 어쨌든 피크를 찍어야 비트코인이 움직인다. 이게 항상 그런 식으로 최근엔 좀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금과 디지털 금이라서도 있지만 중앙은행이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 매수를 확실하게 좀 늘렸던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약간 확보하려는 싸움이잖아요. 이게 모든 게 그쵸.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싸움인데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실물 금, 현물 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기여서 금과 은 쪽으로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됐었던 거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경쟁이 불이 좀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비트코인 매수세가 확실히 기관 쪽에서 많이 약해진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요게 다 금 쪽으로 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반가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많이 안 산다 그랬잖아요. 네. 다행히 또 지난주에 1229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마이클 세일러와 스트래티지가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또 이제는 정말 바닥일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게 되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은 고래들이 많이 팔아서 뭐 많이 못 오른다고 했는데 이더리움은 오히려 고래들이 점점 더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기관과 뭐 미국 뭐 이쪽으로 좀 넘겨주고 이더리움을 좀 확보를 해서 이더리움. 내년에 이더리움에서 한번 승부를 봐보자라는 고래들의 움직임인 것 같은데 뭐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비트코인은 변동폭이 좀 약해지겠지만 이더리움은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마인이 이번에 또 이더리움 48시간 동안 스테이킹을 넣었다고 합니다.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많이 샀잖아요. 네.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그걸 맡겨두는 이렇게 거죠.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이자를 받는 돈이 거죠.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비트마인이 최근에 그 배당을 줬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스테이킹을 잠깐 했던 것 같고 48시간만. 네, 그런 걸 보면은 비트마인이 어쨌든 배당도 줄 수 있고 이더리움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니까 이 정도 수익성이 또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요게 또 이제는 약간 또 시선이 시장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스테이킹을 할 때 네.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올랐나? 안 올랐잖아요. 스테이킹이 무조건 그 단기적으로 좀 올라야만 네.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어. 저도 스테이킹 해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만약에 내가 뭐 10불에 샀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이제 20불이 갔어요. 그럼 여기에 따른 그 나에게 그 이자 같이 수익도 주고 나는 가격 차익도 노리고 그런 구조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근데 약간 팔고 싶은데 못 팔잖아요. 이게 맞아요. 스테이킹 네. 해두면 내가 그 빼야 지금 다시 팔 스테이킹을 수 있죠. 다시 뭐 해제를 해야. 해제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약간 답답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렸는데 네. 요게 뭐 스테이킹 하는 게 48시간의 의미가 있었나 싶긴 하네요. 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노리고 뭐 그 타이밍에 잘 알아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계속 뭔가 실험을 해보고 뭐 그런 것 같아서 네. 이쪽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근데 또 여전히 좀 분위기가 조심스러운 게 뭐 이런 그 분석도 있어요. 2021년에 시즌 종료되고 나서 60%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 뭐 이번에도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금과 은이 어쨌든 만약에 피크를 찍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거 종전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피셜에 따르면 이제 얼랏 클로저라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좀 좁혀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여전히 난제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난제들이 남아 있고 정말 훌륭한 회담이라고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50년 동안의 그 안보 보장을 요구를 했대요. 50년이 이게 뭐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자본시장에 반영된 결과 중에 하나는 유럽 방산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간밤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는 같아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계속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지속하는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면서 제목이 좀 무섭죠. Knock the hell.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그들의 무기를 활용을 한다면 정말 지옥으로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지금은 일단 그 올해 했던 그런 일들을 정리하고 내년을 좀 맞고 싶은 내년에 이제 뭐 신년사도 할 거고 그쵸. 그럴 때 뭔가 할 얘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확실히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은근히 요즘 중국과 대만 쪽이 좀 시끄럽습니다. 대만 주변에서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올해 12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실사격 훈련들을 좀 중국이 했던 거거든요. 일부러 좀 위협을 가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사실 미국이 최근에 이제 그 대만에다가 그 대규모 이제 그 무기 수출을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국이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그쵸. 또 여기서 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둘이 이제 사이 좋아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이 많은 분들이 좀 계산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수록 뭐 대만 증시는 또 신고가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죠. TSMC 덕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TSMC라는 전략적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도 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계속 미국과 중국이 주고받았던 게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의 드론을 이제 중국의 드론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해외 드론이라든지 장비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내부적으로 드론을 좀 키우려고 뭐 저고도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 고도에 대해서 제한을 좀 풀면서 그 시장을 계속 띄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방산주로서도 좀 가치가 있는 드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내년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젠슨 황이 경고를 했어요.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뭐 어디서부터 풀까 얘기를 하다가 그 미국이 자칫하면 이제 중국에게 따라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젠슨 황 CEO가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데 5가지 분야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반도체, 인프라, 모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중국이 2배나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 아무래도 광물이 좀 많으니까.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당연히 앞서 있지만 중국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진짜 자만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인프라,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3년이 걸리지만 중국에서는 주말에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엄청 빠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되게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AI 경쟁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게 중국이 아무래도 효율성을 AI에 찍고 가면 정말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요거 보시면은 대중의 인식 자체도 AI에 대해서 중국은 뭐 그냥 시진핑 주석이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좋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건데 미국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AI 때문에 내 직업도 잃는 것 같고 그쵸. 뭐 물가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전력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경고하면서 자만해서는 큰 코 다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인프라를 좀 더 빨리 지어야 된다.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압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HBM 16단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다가
공급을 요청을 했대요. 근데 16단은 아직 본 적도 없는 단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간다는 건 계속 이제 메모리와 HBM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뭐 조만간 나오겠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또 먼저 16단을 쌓아 올리는지 이것도 중요한 내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EPS 성장 속도가 이 정도로 가파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주가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장 초반 최소한 장 초반만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기세를 좀 올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요. SK하이닉스는 또 이런 그 지정학적 부분들 아까 뭐 대만 쪽으로 뭔가 좀 위협이 가해지고 TSMC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노려서 그런지 그 TSMC의 코어스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고자 SK하이닉스가 또 인디애나에다가 계속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회를 또 살리려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길래 요즘 진짜로 제가 이게 그 한국 얘기를 뭐 한국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X나 이런 기사들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만큼 메모리가 정말 중요하고 메모리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점이 그 미국과 AI 인프라 부분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TSMC는 그러면 위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TSMC가 2029년까지 가격을 올릴 거다라고 통보를 했대요. 2029년까지요? 대단하죠, 정말로. 지금 예. 2026년이 코앞인데 그러니까요. 앞으로 지금 4년간 가격을 계속 올린다. 네. 대단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AI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굳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근데 이 외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수익을 내고 계속 이렇게 주문을 넣어야만 이 경쟁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브로드컴의 그 실적 전망 자료인데 보시면 구글이 확실히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차지하지만 네.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 이런 부분들도 27년도까지 잘 해줘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브로드컴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보여주는 게 내년에는 좀 더 가시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테슬라와 협력을 하고 싶다. 저거 테슬라가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이랑 뭐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거 제가 못 봤는데. 이스라엘 키워드에 테슬라가 걸려있던 거를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협력을 지금 원하는 건가요? AI 데이터 센터.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거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었나요? 네. 네,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이 전한 뉴스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뉴스를 명성님한테밖에 전해드리지 기억이 안 못하니까. 나네. 네. 이스라엘 네. 죄송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또 테슬라랑 협력하고 싶다는 의견을 확실하게 좀 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네타냐후 만남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AI는 좀 테슬라랑 하고 싶다 이런 네. 의견을 좀 보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사이가 좀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네타냐후까지 껴 들어가면서 이렇게 삼각구도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우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요거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우주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덜 빠졌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일본이 우주에서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구로 쏘는 그거 실험에 성공했대요. 그러면은 진짜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걱정할 게 아니라 우주로 쏴버리면 오. 거기 요거는 태양광으로 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되네 싶어가지고 그럼 뭔가 그런 우주에 대한 정당성이 계속 확보되는 그런 그림이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내년에 계속 우주 드론 뭐 이런 것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에서 지구까지 되게 멀잖아요. 근데 그 저걸 중간에 쐈대요? 손실되는 게 없을까요? 그 뭐 없지는 않겠죠. 근데 저게 어떤 뭐 전선이나 뭐 이런 설비를 쏘지 않았는데도 저걸로 이렇게 무슨 뭐 파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대요.
읽어도 전 모르겠어서 그러게요. 그냥 그렇다고만 들었는데 예, 그런 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랑 협력하는 그 내용은 네. 테슬라가 아니었고 제가 기억하는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했던 게 이스라엘 쪽에서 요새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자. 번개가 아니라 전기예요. 이게 전기 파워 예,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예. 이게 진짜로 됐다라는 게 저는 이제 그림상으로 약간 그냥 AI로 그린 것 같아서 이게 소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뭐 효용성이 있나 아 싶은데 그렇죠. 예, 뭐 효용성은 그렇죠. 했다라고 하니까 예, 꿈을 먹는 1월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우주에서 전기를 생산 후에 전 지구로 송전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저희는 여러분께 핫띠를 송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늘 아침마다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되게 오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없나 했더니 여기 딱 먹을 게 있네요. 액티브샷 마시는 남백 알부민 골드. 이게 여러분 알부민이 뭐예요? 알부민이 단백질 성분이에요. 아. 우리가 계란에 많이 들어가 있는 오. 그 성분인데 요게 뭐가 좋냐면 요걸 드시게 되면은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대.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부종 같은 거 덜 생기게 하고 우리가 몸에 있는 물이든 이런 체액이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거 이제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산화 뭐 여러분 술 많이 드시니까 해독 그리고 간 건강 그럼 이제 면역력 증진 이런 데 이제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요 이제 장윤정 씨가 모델로 있는 천호행 케어 제품입니다. 천호행 케어 제가 알기로는 되게 유명한 제품 중에 이제 마늘류 제품들 많이 드셨죠? 요거 이제 제품을 3+1 4박스 최초로 3만 원대 준비했고요. 박스당 9,500원 꼴인 겁니다. 덴마크산 프리미엄 원료로 준비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해요. 명선이 한번 아 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마시는 난백 좋네요. 막 레몬 맛이라고 하니까 레몬 라임 맛. 저 신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지컷. 맛있다. 여러분들 다리나 복부에 체액이 고여서 붓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준다라고 해요. 알부민이 좀 잘 균형적으로 갖춰 있어야 그런 것들을 이제 배 빵빵해지고 더부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도움이 된다고 시긴 하고. 시다. 전 신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맨날 신 걸 좋아해서 임신 안 했는데도 너 혹시 의심하고 이런 그래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쉬어요. 약간 그냥 상큼한 그런 주스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뭐 건강에 좋은 것도 되게 많은데 알부민 내가 좀 먹어서 나의 이제 간 건강이나 아니면은 나의 체액의 그 균형을 좀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남백 알부민 포뮬러 제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보니까 알부민 복합물이 무려 97%나 함유가 된 제품입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메종 키친에 지난번 니트 난리 났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스웨셔츠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메종 키친에를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다른 종류 집업으로 저희가 집업. 이전에 집업을 그 라코스테 집업을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메종 키친의 제품입니다. 최초로 9만 원대 가지고 왔고요. 이거 남녀 공용 제품으로 단정해요. 굉장히 단정해서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저는 지금 안에 셔츠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또 입었거든요. 출근하실 때 이렇게 입으시면은 이제 따뜻함과 단정함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반장 이거 하라고. 멋있는데 이쁜데. 예쁘죠? 이런 핏으로. 자, 여러분 저는 늘 그렇지만 M 사이즈 입었고요. 우리 명선님은 엑스라지. 네.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제 셔츠 안에 입으면 이제 김반장 할 수 있는 이제 회사 출근을 되는 거고요. 명선님처럼 이제 안에 하얀 색깔 티셔츠나 뭐 검정 티셔츠 편하게 걸쳐 입으시면은 주말에도 편안하게 캐주얼 룩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뭐 브라운이나 베이지 색깔 치노 팬츠 입고 패딩 딱 입어주면은 또 깔끔한 댄디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렇게 입으니까 회사 단체복 같은데 여러분 가까이 입으면 괜찮아요. 가까이 입으면 괜찮고요. 명석 잘 어울린다. 여자분은 벗어요? 어머
뭘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두께는 안에 기모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기모 있는 제품 아니라서 뭐 사계절 내내 여름 더울 때 빼놓고 다 입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레이어링해서 겨울에 입으시려면 안에다가 히트텍이나 이런 것도 같이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깨뽕 명석이 예, 어깨 운동 열심히 하는 명소님이고요. 운동하실 때 만나면 반갑게 앞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